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저는 30 중반에 이혼을 하면서 돈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 사람을 겉핥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깨닫기까지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를 수업료로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 경험을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멍청한 사람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나름대로 사람을 속까지 헤아려 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를 아무나 선택하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쭉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애를 해봤음에도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그 사람과는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성실하거나 잘해준다는 배우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을 당연히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그건 바로 남편이 저희 엄마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였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계속 시골에서 홀로 지내시는 것이 힘드셨겠죠. 제가 외동딸이라서 낮은 점은 저에게 많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남편이 해결해 주셔서 좋았어요. 아버님이 계시지 않으시면서 혼자 계시는 어머님께서는 아마 외로워하시겠죠. 그렇다며요. 가족과 함께 지내시지 않다 보니 막연히 불안하고 외로우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쪽에 친구분들이 있어도 가족의 영역과는 다른 건 사실이죠. 그래서 몇 번 서울로 오셔서 좋겠다고 말씀드려 봤었는데 엄마가 싫어하셔서 그대로 놔뒀어요. 하지만 자기에게는 짐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아래는 문법 및 맞춤법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게 아닐까?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하고 짐 되게 싫어하시는 거야? 그러겠지만 엄마가 계속 싫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실 생각해보면 어차피 내가 결혼하게 되면 엄마를 잘 못 챙겨주지 않을까? 그럼 괜히 서울로 모셔왔던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응,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결혼을 하면 더 잘 챙겨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 혼자 어머님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랑 같이 챙기는 거잖아.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딨어? 보통 자기 부모님만 챙기려고 하지. 나 아는 친구도 결혼했는데 그 친구 부부는 서로 자기네 집에 뭐 하나라도 더 해줬어.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그걸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거야 자기 친구 부부만의 문제지. 나면 절대로 그럴 건 없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귀한 어머님이니까 당연히 나도 같이 챙겨드려야 하잖아. 그렇게 주지 않는 사람은 멍청한 거야? 에이, 자기가 그럴 거라고? 아, 물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인정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잘할 거라고 괜히 관심 사려고 허세 부리지 마세요. 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와, 오케이,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자기 어머님을 서울로 모셔온다면 나랑 결혼하는 걸로. 어때? 괜찮겠어? 뭐, 자기가 우리 엄마를 서울로 모셔오겠다고 아이고 해봐라. 나도 엄두도 못했던 일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100번이고 결혼을 해주지 좋아 약속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맨날 결혼 얘기만 꺼내면 그 놈의 나중에란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했는데 오케이 좋다 좋아. 그럼 자기는 어디서 결혼할지 식정이나 알아보고 있어 알겠지? 어이구. 꿈 깨셔요. 꿈 깨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 괜히 엄한 짓 하다가 엄마한테 밉보이지만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기나 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코언장담을 하더니 결국에는 엄마를 서울로 모셔오게 되었고 성공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솔직히 제가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노력해볼 것이 없어 얼마나 노력할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냥 해봐야 엄마한테 가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엄마가 움직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다르게 했습니다. 진심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랑 결혼하고 싶은 게 진심이 아니라 엄마를 서울로 모셔오고 싶다는 게요. 남편은 엄마에게 가서 단순히 설득만 한 것이 아니라 시골집 정리에 관한 정보와 방법을 제공하고 또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들을 수십 개씩 보여주며 정성을 다한 듯 했어요.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엄마도 남편의 마음을 진심이라고 믿은 것 같아요. 논리에 설득되지 않고는 남편의 정성에 감동하여 서울로 오실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엄마는 서울로 오는 것이 민폐가 아니라 정말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것으로 생각하게 되셨죠. 그렇게 나도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일을 쉽게 하려는 남편을 보며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나에겐 오히려 과분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엄마가 서울로 오시는 해에 저흰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남자에게 있어 결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요? 신기하게도 결혼을 한 후에 남편에게서 그런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전처럼 잘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엄마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변했어요. 정성을 다해 서울로 모셔와 놓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친정에 가는 것을 피하려고 했거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네 집에 좀 가볼까요? 우리 한동안 안 가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엄마. 서울에는 친구들도 없어서 많이 외로우실 텐데요. 오랜만에 한번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오자. 어머님들, 이번 주말에는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회사 프로젝트 많이 바쁘니까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저번에도 가자고 했을 때 저 소리 했잖아. 그럼 대체 언제가? 맨날 피곤하다고 하면서 벌써 몇 달째 안 갔잖아. 그리고 이번 주에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 거야? 지금이 바쁜 시즌 아닌 거 나도 알지만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말이 왜 그렇게 많아? 나도 주말에는 좀 쉬자고. 아니, 그런 사람이 저번 주에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보러 그 멀리까지 간다는 것도 2주 동안 연속해서. 그럴 시간에 우리 엄마도 좀 챙겨야지. 이러면서 엄마를 뭐하러 서울로 모셔왔어? 차라리 시골에서 친구분들이랑 재미있게 있거나 진짜 알았어. 알았어. 가면 될 거야? 아니야. 가면. 진짜 귀찮게 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 분명히 우리 엄마가 외로워하는 것이 걱정돼서 서울로 모셔와야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게다가 이렇게 겨우겨우 조용히 친정에 가게 되면 남편은 마치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온갖 짜증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열받아. 조심스럽게 차를 왜 끌고 나가서 이 좁은 골목에 차를 대고 있는 거야? 아니, 차가 지나갈 수가 없잖아. 지나갈 수가 왜 그래? 여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혹시나 긁히는 것이 걱정되면 내가 밖으로 나가서 좀 살펴볼까? 오랜만에 친정에 온 거고 괜한 일로 짜증 내지 말자. 이게 괜한 일이야? 지금으로부터. 짜증이 안 나게 생겼냐고 자 한 번 긁히면 나가는 눈이 얼만큼인지 알아야지 이따위로 동네 길을 만들면서 어째서 이런 상황을 만드냐고 엄마를 이 동네로 모셔온 건 자기가 그런 거잖아. 그땐 길은 좀 좁아 보일지라도 불편함은 없다며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엄마가 산다는 집이라고 해서 여기로 모셔놓고 왜 이래 와서 짜증이야 짜증이다. 그때는 이렇게 골목에 차가 세워져 있지 않았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내가 모셨는데도 아무튼 이 지랄 맞은 동네 내가 다 아시는 곳으로 오지 말든지 해야 해. 이렇게 엄마 집 골목이 좁다며 상스럽게 욕설을 내뱉는데 정말 눈이 저절로 질끈 감기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건지 거기다 정말로 그 상황이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님을 누가 봐도 훤히 보이지 않나요? 그냥 친정에 오는 게 귀찮고 싫어서 엄한데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제야 조금씩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그 이후로는 골목이 좁던 변명으로 친정에 1년이 넘도록 발길을 끊었어요. 명절날조차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를 친정에 혼자 보내게끔 만들었죠. 이 서방은 왜 안 왔냐는 소리에 제가 회사 일이 좀 바쁘다는 간혹한 변명을 대신해 주는데요. 참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핑계로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그 다음에 명절에는 남편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이번 명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에 가야 한다고 엄포를 내놓았지만요. 가는 동안 내내 차 안에서 남편의 짜증을 들어주는 건 제 일이었어요. 그나마 막상 친정에 가고 난 뒤에는 그래도 남편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건지 짜증을 내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혹시 친정에 가면서 엄마 있는 곳에서 짜증을 내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했거든요. 다만 오랜만에 온 게 어색했던 건지 내내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바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짜증을 내지 않고 참는 게 어디 있나 하고 엄마와 둘이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놀라서 엄마와 급히 나가봤더니 남편이랑 어르신 한 분이랑 실랑이를 벌이는 듯 하더라고요. 야이, 나이 많은 녀석이 눈치 없으면 차 퇴근하세요. 운전 제대로 안 해도. 아니, 딱 보면 지나가기도 어려워 보이면 돌아가야지. 왜 굳이 지나가려고 해? 내 차가 얼마나 값지 알아? 당신 같은 쓰레기 차는 몇 대나 와도 못 사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우리 차를 긁힌 거야. 우리 차 옆에 공간은 충분하도록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직 확인을 다 못했는데, 거의 긁힐 것 같아. 바짝부터 가지고서는 지나가더라니까 어느. 뭐야. 당신, 지금 그냥 도망치고 했지? 아니, 가긴 어디로 가냐? 이런 건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다른 차가 혹시나 올까봐 잠시 다른 곳에 세워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차 안이 긁히지 않았어요. 제가 나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 운전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젊은 양반. 아니, 당신이 뭘 알아. 늙어가지고는 차가 긁히는 소리도 안 들리게 생겼구만. 있어봐, 내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겠니? 어디라도 긁혔다고 하면 두고 보자고 말해. 나 나이 먹었다고 상대하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딱 쓰여져 있어. 정말로 그 사람이 내 남편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늙은이를 이리저리 노려보며 앞에 세워두고 계속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후에 곧이어 차 옆면을 정말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가끔 그 노인을 응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싸움나무가 된 남편을 보자 엄마는 앞에서 나무랄 땐 분통이 내려 발이 떨어질 정도였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차 쪽으로 가서 정말로 긁힌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요.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이 미세한 기스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그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르신께 빨리 사과부터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보, 차에 기스가 없거나 아니면 기스가 난 거라도 확인하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할지. 지금 뭐 하는 거죠? 빨리 어르신께 사과드리세요. 괜한 트집을 잡은 것부터 어르신께 예의 없이 군 것 같이 싹 다 빨리. 아이, 돈을 가만히 있어. 좀 더 잘 살펴봐야 할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당장은 기스가 안 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긁힐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잖아. 당신이나 나나 지금 같이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요. 자존심 부리지 말고 뭘 계속 찾고 있냐고. 일단 사과부터 해야 해요. 아이고.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나가야 했는데 내가 불필요하게 걱정을 유발한 것 같아요. 그건 제 잘못이죠. 자에 관해서는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히 우리 남편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웃끼리 서로 불편함을 줄 수는 없어야 하는데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 당연히 아닐로 퍼부었잖아. 그래? 에바, 당신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 다음에는 그런 운전을 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였다가는 내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았어. 아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음에도 혼자 성내고 욕하다가도 제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오히려 협박만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니요. 사람이 못나도 저렇게 못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어르신께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 뒤 저도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역시나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진짜 그분이 사고를 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예의를 갖추는 게 있어야지. 당신은 당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법이야. 그렇게 말하면 좋겠다. 얼른 가서 다시 사과해야겠어. 아, 잘못을 했다면 욕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사과는 어디까지나 사과지, 아닌가? 모르겠다. 더 이야기하지 마라, 줘. 짜증나. 배고프다면 밥이라도 주겠니? 남편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니 엄마도 있는데 계속 따지기 힘들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남편은 제 어르신께 화가 난 것뿐만 아니라 그냥 현재 사는 고향에 있어서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저기압 상태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르신은 그저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었던 거야. 해야 할 수 없이 남편과의 대화를 포기하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어르신을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그분은 우리 엄마의 이웃이신데 괜히 나쁜 인상을 남기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서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갔어. 초인종을 눌렀는데 어르신은 그런 날을 정말 예의 바르게 맞아주셨어. 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자,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왜 이런 선물까지 가져오셨어요? 제가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어제 우리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서 실수를 했는데 어르신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일로 속상한데? 글쎄요, 남편이 철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괜히 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사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1.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그런데 집에 다른 분들은 아무도 계실까요? 명절인데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아이고, 실례되는 질문이면 답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냥 전 쭉 혼자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바쁘게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아이 결혼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명절에 혼자 보내게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했던 만큼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더욱 잘 살아갈 수 있었으니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어르신을 보니 예의였고 싸가지도 없는 남편과는 정말 천재 차이라는 생각에 집에 가면 남편한테 한 소리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마무리하고 가려던 찰나 어르신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부탁을 하셨어요. 저기, 그런데 혹시 갑작스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신라가 되지 않는다면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촉이 오더군요. 이 어르신은 평소에 저희 엄마를 마음에 두고 계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저희 엄마와 함께 해준다면 우리 엄마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거기다 아직도 사업을 놓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 더욱 마음에 들더군요. 전 그분의 연락처를 받은 뒤 그날 이후 엄마와 두 분 사이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생각하여 자주 만남을 주선했어요. 엄마도 그분이 꽤 마음에 드셨던 것 같은데 어린 소녀처럼 신나서 저한테 그분과의 만남에 대해 자주 주저리 말했어요.
이야기하시더라도 제가 봐도 멋진 분이셨으니 엄마 눈에도 마음에 들 수밖에요. 그렇게 몇 개월 뒤 엄마와 어르신 사이에 결국 재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재혼에 대해 온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지만 딸인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천을 하다 보니 마음을 돌리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우리 남편이 반대를 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결혼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는데 더 웃긴 건 그 반대하는 이유들마저도 무슨 되지도 않는 이유들이었던 점이었어요. 아니, 우리 엄마 결혼하는 것에 자기가 왜 반대하는데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자기가 직접 서울로 모셔놓고 잘 챙기지도 않으면서 행복해지려는 우리 엄마를 방해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방해, 내가 무슨 방해를 한다고 그래? 난 그저 장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라고 잘 생각해봐. 그 아저씨 관상부터가 마음에 안 들잖아. 관상? 관상이 어때서? 나이가 드셨어도 차분하고 선해 보이시는 게 좋아 보이기만 한데. 너는 사람을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사회생활을 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욕심이 가득하고 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안 그러면 만난 지 얼마나 됐냐고 죄과를 이야기하겠어. 사업체, 그것도 그냥 허튼 소리일 것 같은데 그 주제에서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겠어. 아니, 차도 어디서 굴러먹던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분은 검소하신 것이지. 나이도 드신 분이 당신처럼 허세를 부리기 위해 굳이 좋은 차를 쓰실 필요도 없으신 게니까 뭐, 허세? 내 말 다 했어. 내가 좋은 차를 산 건 당신의 추년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 뭐, 허세?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차로 결혼하고 나서 나를 몇 번이나 태워주셨더라. 헛소리 하지 말고. 잠자코 지켜보기나 해. 괜히 남의 혼자길 망치지 말라고. 얼마 후 어르신은 좋은 사람을 만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 하여 엄마에게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건네며 청혼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나이에 재혼하는 경우이기에 그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르신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표현하고 살아야 하니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것에 둔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오히려 더욱 표현을 해야 하는 법이라고. 그래서 안 하던 것이라도 한 번쯤 해봐야 한다고요. 제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였기 때문에 편하게 받아도 돼요. 엄마는 어르신의 말에 감격한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했습니다. 전해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사랑받는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생각에 괜스레 저희 코는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결혼을 반대하는 남편에게 해줬어요. 남편이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우리 엄마에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달래는 얘기를 했죠. 우리 엄마는 좋겠다. 나도 그렇게 큰 다이아몬드는 처음 봤어. 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의 다짜도 보지 못했는데 말야. 어때? 그럼에도 엄마 결혼에 반대하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원래 사기꾼들은 물질적인 공세를 더해야 해. 그래야 호구를 제대로 속고 속여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봐, 내가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힐게. 남편은 어르신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새아버지죠. 새아버지의 업체를 열심히 찾아보고 직접 가서 둘러보기까지 했대. 그리고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갈수록 짜증과 속물 근성만 늘어나는 남편이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그냥 남편이 그러든 말든 엄마의 재혼식은 별로 무리 없이 진행됐어요. 딸인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긴 했지만 그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겠어요. 그러나 그러자 남편은 자기 말도 듣지 않더라고요. 안 돼, 그냥 마음대로 진행한다며 더욱 삐딱하게 선을 타기 시작했지. 예를 들자면 장모님이란 호칭까지도 이젠 싹 지워버리고 말끝마다 너희 엄마 소리를 얄밉게 하는 식이야. 야, 너희 엄마는 뭐 불편한 점 없으시냐? 이제 슬슬 그 아저씨 정체가 탄로날 때가 됐는데, 그 아저씨 대체 언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건지? 나이만 먹어가지고서는 완전히 늙은 너구리야. 뭐, 너희 엄마 자기 말을 제대로 못해. 우리 엄마한테 그냥 너희 엄마라니. 그게 무슨 예의야? 그리고 그 아저씨가 아니라 이제 내 새 아버지거든.
당신한텐 장인어른인 셈이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장인어른,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그리고 너희 엄마가 너희 엄마지? 그럼 우리 엄마냐? 뭔 죄지도 않는 초집을 잡고 있어? 짜증나게 해. 그런 트집 잡을 시간에 그 아저씨 정체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이나 좀 해라. 정말 꼴 보기 싫어서 집에서 내쫓고 싶었는데 저런 것도 남편이니 그냥 제가 참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저희 엄마와 새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아갈 거고 그럼 결국 지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못할 테니까요. 실제로 새아버지와 지내며 더욱 활력을 찾는 저희 엄마는 평소라면 혼자 대충 먹을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해서 저희 목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존심 때문인지 결혼 초엔 하도 개걸스럽게 먹어치워서 제 것은 남기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엄마의 음식은 손도 대기 싫다고 하며 거들지 않았어요. 정말 한심했지만 쥐가 안 먹으면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은 엄마가 놓고 가신 반찬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버티던 남편이 결국 먹은 건가 싶어 물어봤는데 너희 엄마가 요즘 반찬을 버렸대. 거 음식물 수거함을 가서 찾아보던지 거기 아직 있을 텐데. 그걸 버렸다는 게 자기가 미쳤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해온 음식을 왜 버렸다는 거야? 제정신이야? 어허, 지금 하늘 같은 남편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뻔뻔스럽게 말하지 말라고. 야, 그럼 그 노인이 맨손으로 막 버무린 쓰레기 같은 걸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 것 자기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면서 버티려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자기 말 안 듣고 결혼한 게 그렇게 안 있고 왜 좀 그렇게 생으로 보는 건데 나? 그거 신경 전혀 안 써. 내가 너희 엄마 반찬을 오기로 안 먹는 줄 알아? 쓰레기라 먹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따가 우리 엄마 반찬 올 거라서 자리 없어서 버린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산 냉장고잖아. 그러니까 냉장고에 뭘 두든지 내 마음이지. 와, 정말 저런 정 떨어지는 소리가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누가 그 애라도 말이죠? 냉장고를 자기가 샀으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마을이나 방귀인가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보내온 반찬을 기다린 듯이 맨발로 나가서 여러분이 찌개 냄비를 들고 실실 쪼개고 있더군요. 그런데 구석에서 한참을 중얼대며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젓가락으로 뒤적이더니 갑자기 자물쇠를 걸고 꽁꽁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아, 이거 우리 엄마 거니까 넌 손도 대지 마. 너는 그 잘난 너희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어. 난 이거 혼자 아껴 먹을 테니까 알았어. 이러는데요.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런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쫌생이가 또 있을까요? 과연 그 남편은 어디까지 치욕스러워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디까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문득 남편이 싸놓은 그 반찬을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냄비 안에 금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는데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가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냄비 안에는 손도 대지 않은 김치 2포기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끓이지도 않은 걸 갖고 왔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작 그냥 생김치일 뿐인 걸 그림의 떡처럼 보고 아끼어 먹겠다고 한 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휘적거리던 모습을 떠올리며 똑같이 안을 뒤적이던 중에 없단 것이 걸림돌 같이 날카롭게 소리가 났습니다. 김치 속에서는 결코 날릴 수 없는 소리여서 의아해서 집게 하나를 들어 깊숙이 파보았다가 동그란 딱딱한 물체가 하나 나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김치 국물에 다 묻혀 있어 무엇인가 싶었지만 국물을 씻어내니 반지더군요. 새아버지가 엄마에게 선물해준 다이아몬드 반지였던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아니 미친 남편, 오면 설마 엄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훔쳐온 건가 싶어 화가 나서 내 남편이나 누구인가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친정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반지에 대해 물어보았죠. 아니야, 딸아. 이따금 우리 집에 꼭두 새벽 같은 일이 생기니?
무슨 일이야? 에이,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이건 혹시 해서 급하게 좀 물어보려고. 엄마가 선물 받았다는 그 반지는 어떻게 되었어? 반지 아니라 다이아 반지야. 그래, 엄마가 화장대에 잘 넣어두고 저장해 놨는데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봐. 지금도 화장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얘는 뭘 그런 걸 또 확인해? 화장대 안에 잘 있겠지. 우리 집에 도둑이 든 적도 없는데. 아이 한번 확인해보라니까. 내가 이 꼭두새벽에 괜히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빨리, 엄마. 새벽부터 갑자기 찾아와서는 어디 보자 반지가. 분명 여기 뒀는데, 여기였나? 잠깐만, 반지가 없는데 어디 갔지 이게? 엄마는 한참 동안 화장대를 살펴봤지만 선물 받은 반지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전 남편이 숨겨놓았던 반지는 역시 우리 엄마의 반지였다는 걸 확실할 수 있었죠. 역시나 엄마 반지 어딨어? 이거. 맞아. 엄마가 받은 반지야. 아니 그게 왜 내 손에? 엄마가 너에게 준 적이 있었나?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렇다고 반지를 준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거 남편이 시어머님이 해주셨다는 반찬통에서 나온 거야. 그 반지를 어떻게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놈이 엄마 반지를 훔쳐다가 너에게 준 거라고. 아, 진짜? 설마 했는데. 미안해, 엄마. 괜히 쓰레기 같은 내 남편 때문에 엄마의 소중한 반지인데. 조금 김치 냄새도 난 것 같고 일단 경찰서부터 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잠자코 지켜만 보시던 새아버지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심각한 상황에서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계속 생각했는데 제 아버지께서는 곧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이, 괜찮아. 그 사람은 결코 진짜인 척하지 못할 사람이야. 내가 선물해준 바지가 여기 있어요. 예, 아니요, 그게 어떻게 아빠가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 그럼 이건 대체? 이건 아마도 남편이 가져간 반지일 텐데, 사실 며칠 전에 남편이 갑자기, 아니, 엄마 반찬을 직접 받으러 왔다며 우리 집으로 찾아왔었거든. 그런데 우리에게 꽤나 차가운 태도로 대하던 남편이 갑자기, 아니, 태도가 달라졌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알지만 그게 영영 믿을 만한 건지 의심스러워.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왔구나 싶었어요. 내 남편이 찾아왔다고요. 거기다 장인어른 소리까지 하면서. 그랬다니까 하도 의심스럽길래 하는 행동을 잘 지켜봤는데 시선이 계속 엄마의 화장대로 가 있었다. 그래서 대충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이 됐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의심할 순 없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디자인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예비용 가짜 큐빅 반지로 바꿔놓고 진짜 반지는 내가 갖고 있었다. 네, 그럼 제가 가져온 반지는 아빠가 바뀌치기한 가짜 큐빅 반지라는 거예요. 그럼 김치 냄새는? 그래, 내 음식 앞에든 말든 전혀 상관없지. 소중한 반지는 이렇게 아주 멀쩡히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 그러면 그 멍청한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큐빅 반지를 무슨 보물을 감추는 것처럼 김치통 속에 넣어 놨던 거네요. 짓던 애는 머리를 쓴다고 애써서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진짜 생각할수록 남편의 그 멍청함에 웃음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놈을 가만히 두기는 어려워서 전 터지는 웃음을 참으며 곧장 집으로 갔어요. 제 손에 그 가짜 큐빅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남편이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손을 계속 열심히 남편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 둔한 남편 놈은 처음에는 계속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에는 눈치를 챈 것 같았더군요. 얼굴이 새파라진 것은 아주 볼만했다. 그 반지 뭐야? 어디서 나왔어? 글쎄, 어디서 나왔을까? 웬 김치통에서 나왔던가? 아니면 어떤 속시커먼 놈이 어딘가에서 훔쳐와서는 내 손에 끼워 놓은 건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머, 이럴 때가 아니지.
나도 잘 모르는 반지가 내 손에 있으니 경찰서에 얼른 가야겠다. 그렇지, 자기야. 그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신이 나가. 왜 자기는 이 반지에 대해 뭐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 그냥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는 뭘 잘못했길래 용서해 달라는 거야? 그걸 말해야 나는 자기 말을 들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 나는 장모님 집에 가서 훔쳐온 거야. 그냥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응, 내가 정말 이렇게 빌게. 자, 무릎도 꿇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 이 반지가 그 반지였어. 그랬구나. 우리 남편은 그냥 속만 좁아 터진 존팽이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둑놈이기까지 했네. 그치. 그런데 말이야. 자고로 도둑놈은 때려잡아야 제맛이지. 내 눈앞에 도둑이 화면에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걸 가만두지 못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자, 지금부터 내버려두고 자라. 도둑놈의 새끼야, 받아라. 저는 도마를 집어들어서는 그 인간의 머리와 등짝, 몸뚱이를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남편은 반항 한 번 못하고 계속 팔을 마냥 사정없이 빌며 신음을 내뱉는데 그제야 그간 쌓인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이더군요. 제발 경찰서 많은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해. 그래 뭐 경찰서는 내가 참아줄게. 하지만 너와 같은 멍청한 새끼도 이건 알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 재산 분배도 그렇게 내가 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시댁에 보내주셨다는 그 김치통 하나랑 냉장고 하나 들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알았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남편은 그렇게 제 눈앞에서 도망치는 듯 집을 뛰쳐나가고 그 이후로 이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남편은 찍소리 하나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절도 행위로 신고해서 제대로 벌을 줄지도 많이 고민했어요. 저런 놈은 콩밥을 먹어 정신을 차릴 테니까.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새아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굳이 경찰서까지 가서 벌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유, 어차피 반지는 별탈 없이 잘 있기도 했지니. 괜한 원한을 품어서 나중에 원한으로만 돌아오는데 끝이란다. 그보다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더 낫겠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질 않는 것이요. 그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것들까지 생각하면 정말 경찰서에 가지 않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혼이라는 경험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 너도 마음고생이 그동안 많았을 거라는 것은 다 안 되겠지요. 앞으로 내가 이혼 경험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덕분에 이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와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사람에게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았니? 이혼이라는 상처는 인생의 수업료를 낸 셈으로 치고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잘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의 삶, 그럼 아빠 말대로 이대로요. 넘어가는 것이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일까요? 그래, 그러고요. 분노를 계속 기억하는 것은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그저 실패라는 좋은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무나 아이 그리고 내가 이혼을 했더라도 이 아빠와 엄마는 너와 계속 함께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을 줄 테니 걱정하지도 말고 알았지. 그렇게 새아빠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경찰서에 신고해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괜히 더 엮이지 말고 나는 나의 인생을 나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에는 새아빠와 엄마 옆에 딱 붙어서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새아빠는 정말 현명한 분이어서 이런저런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새아빠가 아니라 좋은 스승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아빠 말대로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안목도 지니게 된 것 같으니 저도 좋은 사람이 되자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새아빠와 엄마처럼 언젠간 좋은 사람끼리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의 내면을 밑바닥까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전 남편과 같은 사람만 만나는 일이 없도록요.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